신기한 묘와 저승 여행. 옛날 한 마을에 어떤 할머니가 홀몸으로 아들 둘을 키우다가 나이 찬 아들 장가가는 것도 못 보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두 형제가 어머니 시신을 붙들고 한참을 울다가 어머니 묘자리에 생각이 미쳤다. 어머니 묘를 좋은 곳에 써야 할 텐데. 큰아들이 걱정을 하자 작은 아들이 나서서 말했다. 걱정 마세요, 형님. 내가 꼭 좋은 자리를 찾아서 어머니를 묻어드리겠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어머니의 시신을 짊어지고 길을 나섰다. 며칠을 가다가 어느 날 이상한 산길로 접어들어 길을 잃었는데 날이 저물고 말았다. 막막해서 잠시 앉아 사방을 둘러보니 한쪽에 깜빡깜빡 불빛이 보였다. 작은 아들이 어머니 시신을 진 채로 얼른 찾아가서 보니 조그마한 오두막집이었다. 여보세요? 주인 양반 계십니까? 그러자 문도 열리지 않은 채 안에서 웬 젊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는 춘삼월에 꽃이 피어도 제비 나비도 오지 않는 곳인데 웬 분이오? 짐승이 걸랑 썩 물러가고 사람이 걸랑은 들어오. 난 사람이라오. 그렇거든 들어오. 문을 열고서 방으로 들어가 살펴보니 웬 처녀가 깨끗한 방 안에 책상을 하나 놓고서 훌훌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바깥에 두고 온 건 뭔가요? 내다보지도 않고서 그렇게 말을 하자 작은 아들은 깜짝 놀라 말했다. 그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묘자리를 좋은 데 써볼까 해서 짊어지고 다니는 중이지요. 저녁은 드셨나요? 안 먹었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대추 3개와 밤 3개를 꺼내주면서 저녁이니 먹으라고 하였다. 그것을 먹고서 멍하니 앉아있자니 처녀가 불현듯 말을 붙였다. 당신 나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시려오? 네? 내가 어머니 묘자리를 좋은데 봐드릴 테니 내 말을 믿고 따를래요? 그러지요. 내 말을 잘 들으세요. 내일 새벽 날이 밝거든 어머니를 짊어지고 저 아래 내려가 큰 길로 가세요. 길을 따라서 한참 가다 보면 시퍼런 연못이 있는데 어머니 시신을 그 물속에 첨벙 빠뜨린 다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오세요. 뒤를 돌아보면 죽게 되니 조심하세요. 다음 날 새벽이 밝아오자 작은 아들은 어머니를 짊어지고 산 아래로 내려가 큰 길을 찾았다. 길을 따라 한참 가다 보니 과연 시퍼런 연못이 나타났다. 어머니 시신을 물속에 넣는다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이미 약속한 일인지라 눈을 질끈 감고서 연못 속에 시신을 첨벙 던졌다. 그러자 갑자기 물속에서 이게 어떤 놈이냐? 하는 호령과 함께 어떤 떡거머리 총각이 나와서 작은 아들을 쫓아오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갖가지 소리를 하면서 뒤를 쫓아왔지만 작은 아들은 모른 척 눈을 질끈 감고서 뒤돌아보지 않고 처녀가 있는 집으로 달려왔다. 잘했어요. 처녀는 다시 아침밥으로 총각에게 밤 3개와 대추 3개를 주었다. 이걸 먹고 내 부탁을 하나 들어주세요. 작은 아들이 음식을 다 먹고 나자 처녀는 편지를 하나 써서 주머니에 넣어주고는 또 은가위 하나를 종이에 싸서 내밀었다. 이 가위를 짊어지고 아랫동네로 가서 김장자를 찾으세요. 그 집에 찾아가서 은가위를 사라고 하면
뭔가 반응이 있을 거예요. 그렇거든 그 편지를 내놓으세요. 알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처녀와 하직한 다음 산에서 내려와 아랫동네 김장자를 찾아갔다. 계십니까? 이 은과이 사지 않으시겠소? 그 집에선 웬 젊은이가 나왔다가 은과이를 보고 깜짝 놀라는 듯 하더니 다짜 곧자 작은 아들을 붙잡아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아버지, 어머니, 이리 좀 나와보세요. 이 사람이 누님 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내외가 나와서 살펴보더니 아니, 이럴 수가. 정말 이러구나. 그러고는 총각을 향해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이놈! 네가 우리 죽은 딸 무덤을 파헤쳤구나.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네 놈을 죽여서 우리 딸 원한을 풀어주리라. 김장자는 당장 하인을 시켜서 작은 아들을 매를 쳐 죽이려고 하였다. 작은 아들은 그만 기겁을 했다. 아닙니다.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놈, 여기 증거가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당장 이놈을 매우 쳐라. 그러자 작은 아들이 얼른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내밀었다. 이걸 좀 보십시오. 그건 또 뭐란 말이냐? 김장자가 편지를 받아서 읽어보니 놀랍게도 자기 딸의 필적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제 제삿날이 되거든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충문을 읽게 하세요. 이 사람은 저와 삼생의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침 사흘 뒤가 죽은 딸의 제삿날이었다. 그날이 되자 김장자는 반신반의하면서 총각을 처녀의 산소로 데리고 가서 제물을 차려 놓은 다음 충문을 읽게 했다. 총각이 한참 충문을 읽노라니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 무덤을 하얗게 뒤덮었다. 그러곤 갑자기 무덤이 두 쪽으로 쫙 갈라지면서 처녀가 걸어 나와 총각의 손목을 잡았다. 내 말대로 하셨군요. 당신이 저의 저승집을 찾아온 덕에 우리가 인연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그 모습을 보고 김장자 가족이 다가와서 두 사람을 안고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작은 아들은 무덤 속에서 살아나온 처녀와 혼이 난 다음 장잣집 살림을 나눠받아 잘 살게 되었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생활이었으나 작은 아들의 얼굴에는 항상 한 줄기 수심이 깃들여 있었다. 여보, 당신 얼굴에 수심이 어려 사라지지 않으니 웬일입니까? 아내가 그렇게 묻자 남자가 말했다. 실은 어머니가 마음에 걸려서 그런다오. 물속에 어머니를 집어넣은 것이 생각할수록 죄송하고 한이 되는군요. 그러자 아내가 뜻밖의 말을 했다. 그렇다면 어머니를 한번 만나보시렵니까? 어머니를 뵐 수 있다고요? 그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리다. 그러시려면 적덕을 해야만 합니다. 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내는 남편더러 장에 가서 가지각색의 비단을 떠오도록 했다. 그리고 그 비단으로 바지며 저고리, 적삼 같은 옷을 손수 짓게 했다. 남자는 어머니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옷을 지었다. 그러자 아내는 그 옷을 짊어지고 장에 나가서 거지들에게 나누어 주고 거지 옷을 받아서 짊어지고 오라고 했다. 남자는 시키는 대로 장에 나가서 비단 옷을 거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옷이 모자라자 제 옷을 벗어주고서 대신 거지 옷을 받아 입었다. 남자가 거지 옷을 한 짐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편지를 한 장 써주면서 저승 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그걸 짊어지고 길을 나서서 큰 길을 따라 한참을 가다 보면 전에 못 보던 이상한 길이 보일 겁니다. 그 길을 따라서 곧장 가되 절대 입을 벌리지도 말고
기침 한번 크게 하지 말고 숨 한번 크게 쉬지 마세요. 그러면 어머니를 뵐 수 있습니다. 남자는 거지 옷을 짊어진 채 아내가 알려준 대로 길을 나섰다. 큰 길을 따라서 한참을 가다 보니 왼편에 전에 못 본 이상한 길이 눈에 띄었다. 그 길로 곧장 걸어가노라니 어떤 지팡이를 집은 사람이 남자를 붙잡고 말했다.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오? 남자는 말없이 편지를 하나 꺼내서 그 사람에게 주었다. 그 사람이 편지를 보고 나더니 남자를 돌아보았다. 그래, 무슨 적덕을 했다는 거지? 남자가 말없이 지게를 가리키자 그 사람은 이것이로군. 하더니 지게에 있는 거지옷을 받아서 불에 넣어 태우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편지 한 장을 써주었다. 이 편지를 갖고 곧장 가서 12대문을 지나가오. 벌판 같은 마당에 웬 떡거머리 총각이 마당을 쓸고 있을 테니 그 사람한테 편지를 전하구려. 남자가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가니 과연 하늘을 찌를 듯한 큰 집이 나왔다. 남자가 12대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자 웬 떡거머리 총각이 마당을 쓸다가 앞을 가로막았다. 그 총각은 남자가 내민 편지를 읽어보고는 한번 고개를 갸웃하더니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남자가 떡거머리 총각을 따라 한 곳에 당도하니 어머니가 꽃 속에 편안히 들어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남자가 소리를 치며 불렀지만 어머니는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다. 그러고 있는데 어떤 새댁이 상에 음식을 잔뜩 차려서 어머니 앞에 갖다 놓더니 남편처럼 보이는 남자와 함께 어머니를 향해 큰 절을 올렸다. 왠지 어디서 본 듯한 사람인데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자, 이제 됐으니 가시오. 떡거머리 총각은 생각에 잠겨있는 남자를 이끌고 마당으로 나왔다. 12대문을 차례로 지나 첫째 대문에 이르자 떡거머리 총각은 남자를 밖으로 확 떠밀었다. 순간 남자는 어떡하니 정신을 잃고 말았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머니 시신을 집어넣었던 시퍼런 연못 옆에 쓰러져 있었다. 남자가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말했다. 그래, 어머니를 만나 뵈었나요? 봤어요. 잘 계시던가요? 잘 살고 계십디다. 그럼 됐어요. 하지만 남자는 다시 엉뚱한 얘기를 꺼냈다. 그런데 갑자기 형님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구려. 형님한테 좀 다녀오게 해주오. 보고 싶으면 다녀오셔야죠. 어쩌겠어요. 남자는 아내한테 노자를 받아서 옛날 살던 고향으로 형님을 찾아갔다. 고향집에 도착해서 보니 그 사이에 형 또한 아내를 얻어서 함께 살고 있었다. 형 내외는 죽은 사람이 살아온 듯 동생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작은 아들은 형 내외와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저승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고 온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형님 내외가 날짜를 꼽아 보다가 깜짝 놀라서 말했다. 그날이면 바로 우리가 어머니께 제사를 올릴 날일걸. 그러자 동생이 또한 깜짝 놀라서 무릎을 치며 말했다. 그랬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형님과 형수님이었어요. 이런 신기한 일이. 어떻든 네 덕에 어머니가 좋은 곳에 가셨으니 정말 잘된 일이야. 형님 말씀이 맞아요. 형제는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한박 웃음을 지었다. 그 후 두 형제의 가족은 서로 자주 왕래를 하고 어머니 제사를 잘 모시면서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한다.